민주당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반면에 국민의힘은요, 방송이 시작되기 며칠 전부터 날카로운 비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특히 방송이 끝난 직후에 배현진 의원은 기사를 읽다가 소름이 돋았다라는 후기까지 남겼는데요. 내용이 이겁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서요, 출연자가 피자를 만드는데 이재명 피자다 이름을 붙여서 이재명 피자를 만들겠다라는 말을 한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제목으로 기사가 떴는데 배현진 의원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재명 피자를 이재명 피의자로 잘못 읽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피자 만들겠다를 이재명 피의자 만들겠다로 잘못 읽었다. 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2년 4월을 기억하냐? 윤 대통령 당선 때 또 다른 퀴즈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민주당 측에서는 정치 외압이라면서 방송사 게시판을 들쑤셔놨던 그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로남불 아니겠는가라는 비판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최수영 평론가님. 네. 일단 배현진 의원이 저렇게 약간 좀 조롱성이 담긴 저런 평가를 했습니다만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재명 피자를 피의자를 읽었다. 정말 발음이라든가 라임에 맞춰서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일종의 해프닝으로 여길 수는 있는 것이라 네. 봐도 저는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어떤 그 국가에 대해서 헌법에 대한 그 보위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의 그 위기 관리가 대통령의 책무 아닙니까? 네. 이거는 필수 요소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의 예능 출연은 선택 요소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겁니다. 네. 그런데 국가 전산망이 저렇게 완전히 거의 마비가 된 상태. 더더군다나 K푸드의 전도사 때문에 왔다는데 실제 지금 K푸드를 전담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전산망은 지금 아직도 제로 포인트, 0% 전혀 복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네. 근데 뭘 홍보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통령이 꼭 K푸드에 나서서 앞장서야만 K푸드가 나갈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허약한가요? 전 그렇게 저는 안 봐요. 근데 그런 국가적 위기 상태에서 대통령은 어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내가 현장에 가서라도 직접 이거는 지휘하겠다 하는데 왜 거기는 안 가시면서 네. 예능이라는 선택적 요소에는 이렇게 출연을 하셔서 논란을 만듭니까? 저는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성보다는 감성의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결과보다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실제보다는 태도를 중시해 여기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걸 봅니다.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뭘 선택하고 어느 현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시는지. 네. 그런데 국민의 기대는 말과 다르게 행동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이번에 실망을 하고 저렇게 바로 2024년, 2022년에 배현진 의원이 사례를 꺼내면서 그때 당선인 시절에 아무 일도 없었을 때는 저렇게 비난하면서 네.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현장에 가지 않고 예능에 출연한 대통령에서 비난하는 것을 우리를 역비난할 수 있을까? 되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이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한 번 있었죠. 그런데 그때와 비교해서 유독 이번에 계속 잡음이 일고 시끄러운 이유가 있죠. 심지어는 여야 간의 법적 다툼으로 번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한, 그러니까 녹화를 한 날짜, 그 날짜가 언제이냐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먼저 의혹과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방송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며칠 전부터 과연 이 방송을 녹화를 하는 게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녹화를 도대체 언제 한 거냐. 그러니까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상태, 그때 복구에 전념을 하지 않고 이런 예능을 녹화하는 게 맞느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시작이었죠. 주진우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정자원 화제가 나오고 나서 이틀 동안 대통령 어디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런 중차대하고 힘든 상황 하에서 예능 프로그램 촬영 일자도 못 밝히고 이걸 방송을 강행한다고요? 그것이야말로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에서 복귀한 직후인 26일 밤부터 화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이날 오후 JTBC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오후 5시 30분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당초에 이 논란 자체가 왜 시작됐는지를 한번 되짚어보면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을 언제 했는지,
그러니까 녹화를 한 날짜가 언제인지를 물으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대통령실 측에서는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결국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주진우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던 그 비슷한 시기에 녹화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 해당 날짜에 녹화했다라고 밝혔으면 될 일인데 이게 문제가 될까 봐 쉬쉬하고 숨기려다가 또 논란을 키운 게 아니냐. 28일 오전에 녹화한 거라고 그냥 애초에 밝혔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8일 오후에 녹화는 이제 정확하게 한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주진우 의원이 처음에 문제 제기했을 때 48시간 동안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허송 세월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거 없이 그냥 이 예능 프로그램 녹화만 한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최초 공격을 시작한 것인데 그 당시에도 분명히 대통령께서 26일 저녁에 유엔 총회에서 귀국하시고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고 27일 새벽까지 계속해서 총리 또 그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계속 보고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27일 오전에 홍보수석을 통해 가지고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28일 오전에 비상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그 사이에 오후에 예능을 녹화를 하고 그리고 오후 5시 30분경에 중대본 회의를 직접 또 주재를 하십니다. 이런 과정들 사이에서 이걸 공개를 못할 이유는 전혀 없었고요. 근데 왜 다만 처음에 공개를 안 했잖아요. 다만 이런 겁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언론사 등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녹화하고 할 때 네. 이것이 공개되는 시점까지 사실상 비공개를 지켜왔던 관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녹화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그 이후에 바로 녹화한 건 맞다. 그리고 28일 오후에 녹화한 것이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세세하게 그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48시간을 잃어버린 48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거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일단 주진우 의원이요. 오늘 페이스북에다가요. 한 가지 추가 의혹을 더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추가 제시했는데요. 국정자원 화제로 중대본 회의가 일단 잡혀 있었죠. 아까 28일 오전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랬는데 이게 대통령 예능 프로그램 이렇게 중대본 회의가 오후 아니었나요? 오후고 오후입니다. 이게 녹화가 오전이었잖아요. 오후였고요. 오후. 28일 오후에. 오전에도 네. 비상대책 회의가 회의를 있었고 진행하셨습니다. 이제 중대본 회의가 녹화 뒤에 있었는데 그 근거로 이걸 제기한 겁니다. 이 녹화 시간 때문에 중대본 회의 자체가 30분이 밀렸다는 거예요.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그렇다면 뭘 우선순위로 뒀던 거냐? 예능 프로그램 녹화냐? 아니면 지금 화제, 전산망, 복구, 중대본 회의가 우선하는 거냐?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출연자들의 손목 시계가 이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손목 시계를 보면 그때 이미 촬영할 때가 이미 5시에 가까운 시간에 이미 촬영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원래 이야기했던 5시에 중대본 회의를 열 수가 없었던 상황이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한 것이고,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민주당이 보면 세월호 7시간 또 이태원 참사했을 때 대통령의 분단위의 문제까지 계속 이제 공격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특히 이 현장에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옛날에 기업들 건설사들 그 사고가 났을 때도 엄청나게 뭐 세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왜 CEO들 책임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600개가 넘는 정부의 전산망이 완전히 셧다운이 됐습니다. 그 화재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 총체적 책임자는 누구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책임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장 행안부 장관이 이제 현실적인 책임자라고 그래도. 네. 자, 그러면 전 국민의 지금 이 모든 어떤 이 전산망 자체가 마비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바로 현장에 내려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생활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지가 됐는데
그런 중대한 사태가 벌어졌으면 대통령이 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지시를 하고 예전에 그 기업체들 뭐 건설회 상대로 해서 그렇게 매섭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게 이재명 대통령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알고 봤더니 그때 이제 이 예능 프로를 찍었다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 예능 프로 찍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시점과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느냐는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더군다나 지금 중대본 회의가 다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미 그 출연자들의 손목시계를 보니까 이미 4시가 넘어갔고 아하. 그렇다면 이게 끝난 시간은 5시가 넘어서 끝났을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중대본 회의가 이 촬영 때문에 늦춰진 게 아닌가? 즉 대통령이 집중해야 될 사안의 어떤 이 1순위가 뭐냐에 대한 이제 그렇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인 거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갖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여야가요 서로 고소 고발전을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낮에는 민주당에서요 국민의힘 당 대표죠 장동혁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의 고발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입장까지 함께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48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2차례에 걸쳐서 소상하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48시간의 행적은 결국 거짓이었다라고 하면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저질렀습니다. 여당이 나서서 제1야당의 대표를 고발한다? 이게 바로 공포정치입니다. 재난 앞에서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묻는 그 질문이 명예훼손이라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외에는 국회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고발은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가 주진우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근거로 28일에 녹화를 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시인한 것. 이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48시간 행적에 대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 애초에 거짓말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SNS를 통해서 이틀 전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전에 보셨던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한 겁니다. 이전에도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도 서로 맞고발을 지금 한 상태이죠. 자, 그러자 고발은 공포정치다. 대통령이 어디 있었냐? 이런 질문이 과연 명예훼손이 되느냐라고 또 장동혁 대표가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글쎄요. 이게 저도 그렇습니다. 이걸 며칠을 두고 뉴스에서 이거를 예능 프로그램 대통령이 출연한 거에 대해서 과연 다룰 문제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거 갖고 굳이 고발까지 해야 되는 일인가? 그 생각이 더 크게 듭니다. 저는 민생 이슈도 아닌 이런 이슈를 가지고 네. 민주당이 그냥 초반에 잘 잠재울 수도 있는 이슈를 너무 키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예능 찍었습니다. 그런데 저 적절한 대응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기왕에 찍은 거 이번에 방영하기로 했습니다만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밝혀지니까 그때 찍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책무가 당시 대통령 어디 계셨습니까? 어떤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묻는 게 이게 명예훼손입니까? 야당의 책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그러니까 그 당시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죠.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뭐라 했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의 맥락은 뭐냐?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가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뭘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묻는 야당의 질문이 그게 정당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정당합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명예훼손이요? 제1야당의 대표까지 고발할 일입니까? 정치를 사라지게 만한 이건 폭압에 가까운 행태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지나치게 고발을 많이 할 경우에 저는 과거에 탄핵을 남발했다가 역풍까지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우려했던 내부의 목소리까지 나왔던 걸 기억합니다. 이렇게 고발을 또 남발하는 것도 좀 지나친 게 아니냐라는 역풍을 맞을 우려는 없을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니에요? 고발을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누가 먼저 고발해서 주진우 의원이 먼저 고발했잖아요. 아니 강유정 대변인하고 곽수영 의원을 대변인을 고발했었어요. 누가 먼저 고발을 했습니까? 국민의힘 먼저 고발했잖아요. 두 번째, 장동혁 지금 대표에게 문제를 삼는 건 48시간 행적을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건 아닌데. 아니,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이 거짓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건 거의 사실이죠. 이렇게 되면요, 이거 고발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장동혁 대표 말을 믿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물론 100% 믿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비판적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말이 사실인 걸 받아들일 거예요.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네. 아니,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이 사실인데도 그걸 거짓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럼 대통령실의 발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체? 이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무슨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이러는 의도가 아니고요. 본인이 하신 말씀이 파장이 크고 또 네. 제1 야당의 대표잖아요. 네. 이번에 말씀의 무게감을 생각하면 법적 조치를 통해 수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그 시기와 관련된 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